시간 구애 없이 이마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마트의 시가총액 1조 7천억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보통은 시가총액의 10분의 1 정도를 1년에 벌면 즉 1,700억 정도를 1년에 벌게 되면은 PER이 10입니다. PER이 10 정도만 돼도 상당히 저평가에 듭니다. 지금 나스닥의 대다수 애들은 보통 30, 그나마 양호한 애들이 20. 요거는 좀 외워두십시오. 시가총액 1조 7천억이라는 사실을 좀 아셔야지. 오늘은 이마트에 대한 것뿐 아니고 이마트의 계열사, 즉 연결과 별도 두 개 다 볼 거고, 연결은 이제 자회사와 종속회사를 다 합친 거죠. 계열사 중에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애들을 다 합친 거.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거 다 보여드릴 거고요. 별도는 이마트 자체. 이마트 자체는 이제 트레이더스랑 이마트 그 매장에 있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리면 별도로는 지금 PER이 10 아래입니다. 상당히 아래이고, 별도로는 굉장히 저평가인데, 그러면 종속회사나 자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별도 재무제표가 중요하냐, 연결이 중요하냐.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 스타컴이 있다고 칩시다. 스타컴이 자회사 종속회사에 있죠. 그럼 지분이 100%라면은 스타컴이 잘 되면 100% 반영이 됩니다. 근데 종속회사는 사실 100%만 있는 게 아니고 51%만 있어도 종속회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이 정확하게 모든 걸 다 반영하진 않는다는 것도 아셔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마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이마트 자체로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건 없고, 이제 종속회사 스타컴이나 이베이나 이베이에서 이제 지마켓하고 옥션 인수한 거 그거랑, 그래서 종속회사 중에서 가장 큰 적자를 내고 있는 애들을 쭉 적어봤는데, 최근에는 이제 신세계건설이 제일 큰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인 거죠. 이제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면서 이거는 이제 몇 년간 이어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되진 않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이 적자 규모가 줄어들 건지 늘어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올해 3분기까지 한번 싹 다 제가 이마트 24는 별로 걱정할 건 없었다고 봅니다. 좀 적자긴 한데 이건 지금 수수료를 워낙에 적게 받고 있고 지금 점유율을 늘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별로 걱정할 것 같지는 않고요. 작년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결로 보겠습니다. 연결은 다 합친 거라고 말씀드렸죠.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이건 본업으로 한 영업이익은 이거는 뭐 크진 않습니다. 순이익으로 봤을 때 이제 부업까지 다 합쳐서 냈을 때 마이너스 1,800억 정도 손실인데, 이게 뭐 단회성, 신세계 건설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단회성에 그친다면 이것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막 1조 5천억 이 순이익은 제가 알기로는 성수동 본사 같은 거 매각하면서 나온 이득이고, 그걸로 이제 지마켓과 옥션을 인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적자 전환을 했다. 정말 이것도 없었던 일이죠. 그동안 없었던 적자 전환인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아까 보여드린 그 네 가지 품목이라는 점 알고 계시고, 별도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마트는 줄긴 했어도 보세요. 2,500억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1년에 1,700억만 벌어도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PER이 10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2,500억이면 PER이 더해서 PER이 지금 6.61이 되는 거죠. PB 0.1. 그래서 별도로만 종속회사들 그 문제만 아니면 이마트는 말하기 힘들 정도의 저평가, 이런 레벨이 있었던가요? PBR이 0.16까지 떨어지는 레벨이 있었던가? 하지만은 종속회사들이 만약에 다 문제가 생겨 버린다면은 걔네들 지분을 이마트가 가지고 있으니까는 지분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지원을 해주거나 뭐 채무 보증을 하거나 이렇게 살리려고 하다 보면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1년 실적은 다 보여드렸고 올해 1분기는 흑자 전환이 됐거든요. 1분기가 흑자 전환이 됐는데 되게 고무죠. 근데 사실 작년 1분기도 흑자긴 했어요. 근데 보면은 계열사들이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연결로 많이 좋아진 게 아니고 이마트 자체가 엄청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핏이 극찬했던 다트 전자공인 시스템을 가서 보시면은 5월 16일 날 3개월마다 나오는 분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가치 투자자라면은 여러분이 투자하는 종목이
보통 1분기 같은 경우는 몇 개월 후에 나와요. 3월 말에 딱 나오는 게 아니고 몇 개월 후에 이렇게 나와서 5월 16일 날 나왔는데, 거기서 보면 연결 재무제표가 있고 그냥 재무제표가 있어요. 여기서 손익계산서를 누르십시오. 그러면은 1분기 3개월 동안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13기라고 한 작년 1분기, 이건 올해 14기, 올해 1분기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게 471억이거든요. 자, 작년에는 이게 적자였죠. 아까 영업이익이 1년 단위로 400몇 억 적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1분기 때 471억이 영업이익 흑자가 남으로써 1분기가 이 정도면은 4분기 1년치로 하면은 곱하기 4를 하면 1년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1분기 실적을 올해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은 연결로도 한 2천억 가량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건 봐야겠죠. 근데 작년에도 근데 136억 흑자였었어요. 근데 다른 분기에 안 좋았던 거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영업이익이라는 본업으로는 잘 벌었는데 좀 다른 데서 조금 손실이 있었던 거겠죠. 293억. 그래서 작년에 266억보다는 조금 한 10% 정도 증가된 수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결은 그렇다 치고 이마트 자체 별도는 연결이 빠져 있는 그냥 재무제표 있는데, 여기 손익계산서를 누르시면은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전 고무적입니다.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931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자체가 올해 이 정도 유지하면 올해 한 4천억, 3,500억에서 4천억 사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영업이익이요. 작년에는 1분기가 642억분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한 50% 조금 안 되게 증가된 상당히 양호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에서 이제 주주들의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투자하는 이마트나 트레이더스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면은 사실은 930억이 찍혀야 할 영업이익이 아까 왜 400 얼마로 줄었느냐? 그거는 연결해서는 종속기업이 적자였기 때문에 아직도 종속기업은 적자라고 보시면 되고, 순이익은 더 고무적이죠. 순이익은 1000억을 달성을 하네요. 물론 작년에도 959억으로 양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요 정도 1분기로만 판단했을 때에는, 자, 별도에서 작년에 나온 영업이익이 요거였죠. 이게 50%가 증가된다. 1분기가 50% 증가됐지 않았습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게 한 3,800억, 3,700억까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만약에 이렇게 증가된다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저평가. 그러면은 연결이 아무리 후져도 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건 기술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도도 순이익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1분기. 그러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 2분기, 3분기. 이마트 연결 회사들은 뭐가 있냐? 어느 놈이 도대체 말아먹었느냐? 우선은 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100% 지분인 애들이 있죠. 100% 같은 경우는 99%도 있고, 그다음에 50% 정도도 있고. 근데 이게 뭐 50%든 100%든 다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연결 재무가 조금 금연에서는 100%다 반영되는 건 아니고, 한번 쭉 보십시오. 어떤 게 스타필드도 이마트에 종속이 돼 있네요. 그죠? 그리고 요거 지마켓, 요게 문제예요. 지마켓이랑 이런 거. 요것도 마찬가지죠. 신세계 야구단 뭐 많이 있고, 요거는 스타벅스 관련해서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친절하게도 보시면은 이렇게 1분기에 대한 순이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로친 거는 마이너스, 적자란 얘기예요. 적자가 제일 큰 게 뭐냐? 당연히 신세계 건설이겠죠. 271억. 그죠? 그 다음에 큰 게 요 에메랄드 요건데, 요게 아마 제가 알기로 지마켓하고 옥션 관련한 걔네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게 쓱닷컴 아닙니까? SSG닷컴, 쓱닷컴이 124억.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요 3인방하고 이마트 24, 이렇게 해서 이거 166억. 그래서 이렇게 4인방이 가장 손실을 많이 내는 축에 속한다. 그리고 가장 이득이 좋은 애는 중소회사 말고 당연히 이마트가 900억 냈으니까, 그게 900억 1000억을 냈으니까 그게 가장 잘 됐고요. 종속회사 가운데서 상당히 효자가 스타벅스랑 관련된 298억, 요거 스타벅스 요거랑 신세계 프로퍼티가, 이게 아마 스타필드랑 좀 관계가 있는 걸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스타필드 합쳐서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1억.
신세계 야구단은 이런 44억 손실, 인수도 좀 돈 꽤 들어지 않았나요? 이거 이러니까 여러분이 보셔도 이제는 앞으로 문제는 딴 게 없습니다. 딴 게 없고 무조건 쓱닷컴과 G마켓 등이 속해 있는 이 손실을 쓱닷컴은 조금, 요게 여러분 1분기 이러면은 4분기 동안 이거 곱하기 4를 해야 되거든요. 가장 손실나는 얘네들이 이마트랑 요 신세계 건설이랑 얘네들이 부채가 얼마냐 하면은 제가 대충 봤는데 부채가 한 이마트 24랑 쓱닷컴이랑 얘네가 한 6천억인가 있는 거고 자본 총계가 한 1, 2천억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채가 비율이 좀 있고 신세계 건설은 조금 부채 비율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직원들도 줄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쓱닷컴과 G마켓의 사업을 빨리 접던지, 그죠? 접던지 직원을 잘라서 적자를 줄이던지 그게 관건입니다. 그것을 요 새로운 이마트 사장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해냈느냐 못 했느냐. 이거는 이번 1분기고 작년도 4분기에는 쓱닷컴 137은 좀 더 높았고요. 이것도 240 조금 더 높았고 작년이 조금 더 적자가 더 많았죠, 그죠? 세계 건설만큼은 1분기가 이때는 100억에서 270억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합쳐서 어떻다? 다 합쳐서 흑자다. 정확히 계산 안 했는데 대충의 이 부채 비율을 봤을 때 얘네들이 다 손실 마감 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 가지고 있는 이 보유주, 예를 들어 스타컴 같은 경우에는 50% 조금 넘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사모펀드가 있는데 걔네들이 지금 그 돈 물어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아, 다 좋아. 그러면은 그 부채 비율을 다 이마트가 다 떠한다.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예를 들어 삼성이라고 하더라도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예를 현대도 현대중공업 같은 그 부채를 다 계열사가 다 뭐 모회사나 지주회사가 다 떠안지는 않거든요. 거기서도 유상증자를 하고 거기서도 그 주주들이 또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지. 물론 이제 100% 자회사는 당연히 이제 이마트가 고통을 당하는 거지. 이 중에서 100%도 꽤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일부를 매각할 거냐, 그 얘기도 있죠. 그 여기 스타벅스 지분 중에 일부를 좀 매각한다는 소문도 있고 뭐 부인은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동성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은 연결해서 부채 비율을 보면 되는데 부채 비율이 증가가 된 건 사실입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여러분이 보셔도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죠, 그죠? 자본 총계도 늘어는 나고 있습니다만은 요 부채가 여기에 150% 되죠. 150%가 아주 위험한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은데 보통은 한 요 정도 한 100% 있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흑자 기업인 경우에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이게 만약에 더 늘어나서 이거의 두 배가 되는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생길 정도로 적자가 지속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쓱닷컴이나 그 G마켓 등의 적자를 줄이는 게 관건이에요. 신세계는 어차피 이제 건설 경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거를 넘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쓱닷컴이나 G마켓이나 옥션이 절대로 회복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오히려 적자 규모를 키워서 전반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신다면은 이마트에 투자를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면 되고, 차라리 그러면 신세계가 낫습니다. 신세계는 또 종속회사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신세계 백화점하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게 낫고, 신세계는 확실하게 둘 다 저평가거든요. 물론 서로 이제 연결된 회사라서 서로가 또 도와줄 수도 있고 해서 신세계도 무리가 갈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종속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마트 쪽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그럼 최악을 감안했을 때 몇 조 원을 더 손실을 본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런저런 똥을 그냥 다 덤탱이 쓴다고 해요. 신세계건설에서 얼마 해서 다 덤탱이 쓴다고 쳤을 때 그래도 한 3조, 2, 3조면은 해결될 것 같거든요. 2, 3조. 그럼 2, 3조가 이쪽에 붙는다고 칩시다. 2, 3조가 부채로 잡힌다고 쳐요. 그래서 얘가 부채가 한 22조가 됐다고 칩시다. 이러면 좀 부담스럽긴 하죠. 하지만 또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은 또 이게 또 줄어들게 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 근데 그거는 사실 흑자가 되는 애들을 하는 거라 장기적 수익성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아싸리 지금 다 쓱닷컴하고 다 접는다고 해서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이기고 계속 흑자를 이어갈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판단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마트하고 신세계를
동반 투자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마트만 투자하기에는 요 부채 리스크가 좀 있다는 거예요. 연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자본 충계는 많고, 그리고 이게 지분 말고 이마트 매장을 또 이마트 매장을 또 처분하면 또 순이익이 또 줄어들긴 하겠죠. 근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근데 전적으로 연결의 영향만을 다 받지는 않거든요. 연결이 뭐 정말 안 좋다고 해도 그래도 연결이 아무리 좋아도 별도가 안 좋으면 또 주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연결의 문제가 조금 해결된다고 보신다고 보면은 당연히 투자해야죠. 왜냐면 별도로 너무 저평가거든요 지금. 근데 만약에 새로운 이마트 회장이 쓱닷컴이나 옥션 G마켓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출혈하면서 쿠팡과 계속 서로 출혈 경쟁하다가 그다음에 결국엔 접고 망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되면 투자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뭐 망한다고 보기 뉴스에서 떠드는 것처럼 망한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이마트보다도 안 좋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은 그동안 대규모 이런 적자를 이어왔다가 얘네는 빚이 많은 이미 얘네는 100%가 넘었잖아요. 그죠? 5조 원인데 이미 빚이 이렇게 많이 낸 애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삼성중공업은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계열사마다 다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삼성중공업이나 삼성계열이 다 망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분율하고 다 다르죠. 지분율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삼성전자랑 삼성계열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고 신세계는 감당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비관적이진 않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신세계건설은 몇 년간은 고통스럽겠지만 건설사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결해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고 거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한다기보다 아예 접거나 뭐 어떻게 되겠죠. 말씀드린 그대로 온라인 쇼핑의 문제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나냐. 만약에 온라인 쇼핑에서 흑자가 되는 날이 온다면 이마트 주가는 정말 무섭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G마켓을 왜 인수했냐고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2조 원도 안 되는 인수 금액으로 인수할 수 있는 거를 왜 3조 4천억이나 줬냐. 시총 1조 7천억인데 말이죠. 그런 1조 원들 2조 원도 아껴서 자사주 매입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도대체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또 포기하자고 하니까는 이마트 자체로 트레이더스 자체로 너무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어서 그동안 좀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치 투자자라면 앞으로 3개월마다 확인하시고 회복의 기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쓱닷컴의 적자가 막 2배, 3배로 분기마다 커진다.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저가라도 자르면서 줄이면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망하는 기업도 반등은 합니다. 반등 시기를 이용해서 나오게 될 거고요. 만약에 우리 홀로 이제 3개월마다 확인했는데 막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어. 쓱닷컴이나 막 그런 애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 저희들만 조용히 많이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네요. 부채 비율이 좀 증가하고 있는 면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일단 신세계는 다음 시간에 제가 기회 되면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신세계를 같이 매수하는 게 적립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7대3으로 신세계 7, 이마트 3 정도로 해서 적립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에 비유를 해야 될까요? 어떤 정영진이라는 가장이 지금 이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분이 하는 본업으로는 돈을 지금 잘 벌고 있는 겁니다. 본업은 잘 벌고 있는데 이분이 투자해서 늘리려고 하는 어떤 부업적인 다른 일들이 예를 들어 이분이 가장인데 뭐 코인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한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쌍그리 망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본업이 튼튼하면은 그 투자가 좀 망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금 교훈 삼아서 일으키실 것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가 본업으로 버는 돈을 다 또 코인이나 주식이나 뭐 카지노든 바카라든 뭐 신세계 야구단 같은 거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다 써버리면은 암울한 것이고 정영진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정용진 사단은 잘렸고 이명희 사단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글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크게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G마켓 옥션 인수를 너무 서둘러서 덤탱이 쓴 거 그거 하나인데다가 또한 이 사람의 의도랑 다르게 쿠팡이 너무 잘한 거예요.
쿠팡이 진짜 지난 몇 년간 너무 잘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와인 사업이나 뭐 신세계건설이나 뭐 삐에로 뭐 어쩌고 뭐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잔챙이적인 성격이고, 그래도 어쨌건 간에 이분이 트레이더스나 이마트에서 이분이 머물기 좋은 곳을 만들어라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실적이 좀 줄은 것은 매장 일부를 좀 판 영향도 있을 거고, 근데 전혀 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이마트는 여전히 건재하다. 지금 롯데마트랑 홈플러스는 줄어들고 있고 이마트는 상당히 건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이 조금 어쩌다가 조금 뭐 잘못 손대서 뭐 어떤 뭐 잡주를 투자해서 주식으로 돈을 날린 가장일 수는 있지만은, 이분이 완전히 불성실하고 이 가장을 풍비 박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이혼을 하지 않고 참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투자 실적이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이분을 버리고 이혼해야죠. 단 그럼에도 신세계만큼은 이마트하고 다르게 좀 양호하긴 한데, 근데 이제 신세계로도 취임을 하셨죠. 정말 이마트를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아주 이분 면상을 보기도 싫으실 텐데, 글쎄요, 누군가는 능력과 어떤 때와 기운과 뭐라고 합니까? 운때라고 하나요? 운칠기삼? 그게 참 맞지 않은 지난 5년이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마켓 옥션은 제가 볼 때 아주 망할 것 같진 않은데, 문제는 제가 탈팡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쿠팡하고 출혈 경쟁을 몇 년 더 해야 되거든요. 출혈 경쟁은 출혈 경쟁대로 하면서 다 퍼주다가 그러다가 사업을 접게 되는 게 가장 최악의 현실인데, 아무튼 3개월마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저희는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이마트 한 종목에 여러분의 자산을 다 이것만 적립을 한다, 그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더 좋은 종목이 많잖아요, 여러분. 현대차, 기아처럼 부채도 없으면서 실적 빵빵하게 잘 나가는 애들이 있는데 왜 이마트에만 그거는 절대로 옳지는 않고요. 하지만 여러 종목들 가운데서 우리가 자산의 뭐 10% 이내에서 주식 투자하는 것 중에 10% 이내에서, 아니면 뭐 5%든 3%든 1%든 조금은 적립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사실은 저평가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해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전 주식 선물만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마트 신세계 비중이 어느 때보다 높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떨어질 때마다 모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신세계 이마트 비중이 전체 투자 비중에서 10%도 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여러분이 큰 돈을 적립을 하시려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을 확인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오늘은 긴 시간. 여러분 답답하고 그런 분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마트. 왜냐면은 이 가격이 떨어져서 이 개미들이거든요. 개인 보유 수량이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누르는 걸 수도 있어요. 이제 한번 이 정도로 뻥 나봐야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오르면 이제 딱 우수수 떨어져 나갈 거거든요. 마치 삼성전자처럼 어쨌든 한 번 더 누를지 어떨지 모르는데, 저희는 정리식 입장에서 뭐가 중단기 입장에서는 여기 손절 봐야죠. 한 59,500, 한 6만 원 정도 손절을 잡으시고 여기 깨면은 추가 하락하고, 단기로 정말 뭐 한번 해보실 분들은 이걸 기다리십시오. 이걸 어떻게 월봉 아직은 하방 추세를 못 벗어나서, 요거 벗어날 때가 온다면 중단기로 좀 한번 많이 들어가 봄직도 합니다. 이게 옆으로 가면서 뚫게 될지 아니면 오르면서 뚫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한번 넘게 될 때는 반등으로라도 좀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로 여기를 못 넘게 되면 또 맞고 또 떨어져서 5만 원까지 가게 될지. 근데 5만 원까지 가기는 지금 흑자도 나고 해서 쉽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좀 길게 한번 남겨드려 봤습니다. 또 앞으로도 즐겁게 이렇게 실적 보면서 저희는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